예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9일에 이렇게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네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꽤 지금 앞선 것으로 나와 있죠.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났죠. 16에서 18일. 그 19일날 발표를 하고 네, 오늘 발표한 거죠. 네, 16에서 18. 그러니까 아주 최근 여론조사고. 네, 따끈따끈합니다.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국갤럽이 네. 그 맨파워 조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신뢰성이 있다고 보죠.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42, 이재명 31, 안철수도 7%가 나왔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시를 못하는 게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심상정도 5% 나왔는데 그러니까 11%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는 여전히 상당히 지금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내용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지금 역전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19, 21일 날 할 때보다도 지금 많이 네, 그러네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31에서 42로 올라갔네요. 11%가 올라가고 예. 이재명 후보는 34에서 31로 예. 3포인트 내려가고 그러면서 역전이 역전이 된 거 됐죠. 아닙니까? 11%. 예, 그런데 전에도 쭉 나왔습니다만은 그 세대별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유일하게 이기고 있는 것은 40대 40대죠. 하나. 그거 하나 버티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여기만 무너지면은 예, 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 40대도 격차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유일하게 40대가 윤석열 32, 이재명 41로 나왔어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 5%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던데, 그리고 호감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TV 토론 때 돈이 홍준표 예. 당시 후보가 예. 홍준표 전 대표가 공격한 게 맨날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윤석열 당신은 비호감도가 1위야. 그래갖고 어떻게 대선을 하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예. 호감도 비호감도 면에서는 아주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호감도도 윤석열이 37, 이재명 32고 예. 비호감도는 윤석열은 56으로 가장 적고 이재명은 63이고. 63이고. 예. 근데 안철수는 왜 68이죠? 글쎄요. 안철수 꼴 보기 싫은가? 왜 그 자꾸 대선 안 나간다니까 예. 또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예.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뭐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이것 때문에 단일화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가 오늘 뭐 갤럽에 7% 나왔지만은 예. 당신 방해 세력이야 이렇게 방해꾼이다, 되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는 안철수 거예요. 후보 개인적으로 뭐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지만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근데 뭐 결국은 안철수도 지금은 완주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뻔히 질 사람이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전공교체 방해 세력으로 그러니까요. 가지고 이제 정치 자체가 어려워진 그럼요.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맞습니다. 완주하다가는 뭐 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39%고 민주당은 29%, 10% 차이가 네. 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야당은 안 되겠다. 민주당은 한 40% 이렇게 되는데 전에 국민의힘 뭐 자유한국당 뭐 이런 때 보면은 20% 뭐 10몇% 왔다 갔다 하고 뭐 예. 이랬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도 잘한다가 34%로 37에서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3%라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30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은 문재인은 이제 완전히 레임덕이 들어가요. 예, 예. 문재인이 제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레임덕이거든요. 나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레임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 말을 요 때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지금 이게 16에서 18일
조사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 11월 5일 날 예.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좀 낮았던 후보도 어떤 이런 큰 행사를 치고 나면 오르더라. 이게 컨벤션 효과인데 그거는 한 1주, 2주, 많아야 2주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부터 2주면 거의 뭐 지나가는 시점에도 예. 계속 유지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컨벤션은 이미 끝났다고 컨벤션은 봐야죠. 아니고 예.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한 후보 그 사람들이 이제 옮겨온 것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아직 정책 같은 걸 뚜렷이 내놓은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국민들한테 탁 다가올 만한 그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악재가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부인이 낙상 사고 당했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루머들이 예, 엄청나게 루머들이 많았죠. 퍼져가지고 그 5급 비서관 여비서관 했던 그 사람인데도 또 김현진가요? 예. 뭐 검은 망토를 입고 나갔다. 네티즌 40여 명 또 고소를 했죠. 했고 또 무슨 부인 외출을 하는데 낙상 사고 당한 사람이 뭔 일로 외출 병원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여까지 동원해서 검은 망토에 뭐 이렇게 저쩌고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물론 억울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법조인 생활하면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법대로 하겠다는 사람 싫어합니다. 오히려 제 노조도 여차하면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준법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법투쟁.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에는 많이 가는데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런 고소 고발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분란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구나. 성격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형수 욕설 뭐 이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까칠한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보여줄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아까 상당히 비호감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63%고 안철수 후보가 의외로 1등을 했는데 안종건이 1등하고 이랬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성격적인 특징 이것 때문에 비호감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거 뭐 직접의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다니고 그 이재명 후보의 표현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본인과의 어떤 관계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고소를 좋아하는데 왜 김부선은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놔뒀다는 거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놔둔 거 아니냐. 오히려 고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까 말한 그 검은 망토를 고소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걸 법조인이지만 싫어하는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할 건데 딴 거는 열심히 하면서 김부선 씨 놔두니까 김부선에 대해서 부인은 하고 있지만 사실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큰 그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김부선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 얘기들을 많죠.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 보통 8, 9월 그 여론조사, 특히 9월 여론조사 거의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이 부동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번 중에 5번은 맞았다고. 그 몇 개월 전에 4개월 전 여론조사가 그대로. 그래서 이게 그 10월달 10월 19일 21일 정도 그때는 31대 34 이재명 후보가 3% 앞섰죠. 이건 사실은 뭐 오차 범위 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앞섰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이 여론조사는 거기서는 잘 아시는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죠. 오르는 추세냐 내리는 추세냐. 그래서 뭐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데드 크로스 뭐 주식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 좀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50%를 뭐 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추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는 것도 나오거든요. 바로
MBN하고 RN서치 MBN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19일 이것도 나온 겁니다. 예, 그래 보면 윤석열 47.7, 7.9, 예, 47, 거의 뭐 48%. 이재명 33.3인 예. 뭐 14.4% 격차로 그러니까요.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비슷해요. 여기도 정당도 보면은 국민의힘 39.1, 민주당 27.2. 아까 갤럽에서도 국민의힘 39, 민주 29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갤럽에서 윤석열 42, 이재명 31.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때문에 살아났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통 뭐 미국 같으면 지지도가 비슷하거든, 정당하고 후보하고. 예, 예. 근데 우리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개인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적합도라든가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결국 지지도에 반영됐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후보 개인에 대한 예. 어떤 호감도, 지지도가 반영됐다는 게 그거는 결국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된 거거든요. 정책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때까지 그 이런 여러 가지 뭐 결국은 정권 교체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가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그다음 장모 문제라든가 아까 말한 그런 그 부산 저축은행 하지만 이 백약이 무효라는 거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무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우리 고영신 TV에서 한다 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들은 거의 확정된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때 개연성이 100%는 아니죠.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데 개연성이 높고 합리적 의심을 그러니까요. 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백한 거에 대해서 예. 이미 드러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비판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 김건희 씨 문제나 장모 문제는 있죠.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은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여당 측에서 공격하는 거죠. 그걸 우리 친여 언론들이 받아 쓰는 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쪽은 확정된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그럴 것이다라는 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 지지율 차이 봤지만 있죠. 네. 지금 현 상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카더라 하는 이런 주장마저 안 하는 경우에는 너무 지지율 차가 커질 것이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요거라도 계속 붙잡고 끝까지 괴롭혀야지. 그래도 그나마 내년 대선 3월 9일까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만일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근거 없는 공격들이 만일에 사실로 밝혀지거나 그래서 특검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로 밝혀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면은 이거는 싸움을 우리 2017년 대선에 싸움 해보나 마나 제가 오직하면 기권했겠습니까? 예. 해보나 마나 싸움에 내가 참가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너무 싱거운 대선이 될 것 같아서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뭐 썩은 동아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오히려 들 정도입니다. 그 뭐 여론조사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좀 헷갈리는 게 늘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엊그저께 엠브레인 또 K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 4개 기관이 여론조사를 해서 여기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 15일부터 17일 이렇게 조사해서 18일 날 나온 거 보면 윤석열 36, 이재명 35에 갖고 1% 차로 또 좁혀졌다. 뭐 똑같은 이런 거죠, 뭐. 언론들이 조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1%가 앞서기는 했지만 다른 데로는 10% 이상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여기만 윤석열이 겨우 7% 차이를 보이다가 1%로 지금 예. 줄어든 거예요. 윤석열은 3%가 떨어졌고 지난주에 비해서 예. 이재명은 또 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론 이 4개 기관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한 것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좀 안 나왔어요. 예. 과거에는 뭐 윤석열 후보가 형편없이 이재명한테 밀린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기기는 이기는데 많이 안 이기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지난주 조사하고 예. 이번 15, 17일 예. 이번 주 그 월화 조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예. 크게 무슨 큰일이 있었다거나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자꾸 큰일이 많았죠. 예, 실축을 한 거는 많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실축한 게 뭔지 저는 이걸 보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실축한 게 있어야지 이게 7%가 뭐 1% 줄어드는데 요새는 뭐 말 실수도 안 하죠, 없지 이제. 않습니까? 또 웬만한 것은 이제 좀 정제된 그런 네. 그 메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말 실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김병준 씨라든가 예. 김한길 씨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거기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중도층까지 예.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고 오히려 오를 것만 있는데 이게 오히려 7%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저 뭐 여론조사하고는 잘 모르는 저도 이건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있나. 그래도 이런 이제 다행인 것은 전에는 맨날 진다고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는 이긴다. 예. 1% 이기든 뭐 10% 이기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납득이 가야죠.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거기서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예, 예.